그래서 영락없이 백수가 된 거죠. 애들은 이제 올해 첫째가 고등학생, 둘째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좀 그렇잖아요. 3만 원을 투자해서 6월부터 8월까지 비 오는 날 빼고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 그렇게 일해가지고 총 1,45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경제가 어려워도 반드시 밥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술은 무엇일까요? 작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돈은 뭐 계속 까먹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처음이니까 적응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 알고 있지만 막상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사업이 여름이 완전 극비수기더라고요. 그래서 영락없이 백수가 된 거죠. 모아둔 돈도 없고 또 나이도 이제 40이 훌쩍 넘었고 애들은 이제 올해 첫째가 고등학생, 둘째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름을 어떻게 넘길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든 버텨보자 하고선 이제 임시로 다른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3만 원을 투자해서 6월부터 8월까지 비 오는 날 빼고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 그렇게 일해가지고 총 1,4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요. 또 아직 뭐 그럴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깨달은 것 같거든요. 비록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의 이야기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1,450만 원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충 한 달에 500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인데, 물론 비 온 날 제외하고 평균 대여섯 시간 일했다고는 하지만 고작 한 달에 500만 원 벌고 깨달은 점을 얘기한다는 것이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당연히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현재 500만 원을 못 벌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소득 목표나 아니면 지금 소득이 한 500만 원 정도라면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의 얘기보다 제 얘기가 더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경제가 어려워도 반드시 밥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술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저는 에어컨 가스 충전을 해서 여름을 버텼습니다. 작업복을 3만 원 주고 샀고요. 처음에 아는 사장님한테 에어컨 가스 게이지 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있는 몽키하고 드라이버를 가지고선 돈을 벌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혹시 생각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네,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생존에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사실 기술자분들이거든요. 제가 이전에 청소업체를 운영했다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기술자분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기술만으로는 먹고 살기 빠듯합니다. 본인만의 기술이 있으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은 하겠지만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냉동, 냉방 공조회사에서 AS를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론부터 실무까지 겸비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저와는 뭐 감히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어떤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두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냉동, 냉장 수리하고 뭐 그런 거 관리하는 관련된 거를 창업하면 간단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쉽지. 그게 되겠냐고. 제가 좀뭐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뭐 충분히 그럴 만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뭔가 두려우면 주말에만 스케줄 잡아서 일단 시작해보고 되는 거 봐서 해봐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럼 좋긴 하지. 그러면서 그게 끝이었어요. 아직도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또 그만두면 뭐하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 그 정도 실력이 있었다면요, 고민을 안 했을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냥 자기 있는 거 하면 되니까. 물론 두렵고 선뜻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자신을 알릴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뭔 말이냐면 정확히는 영업하기가 무서운 거고요. 또 싫은 거고 또 그렇게까지 하면서 뭔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더 현실적으로는 지금 하는 것보다 돈을 더 못 벌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알리는 기술, 또 내 제품이나 내 서비스, 또 내 가게, 내 사업을 알리는 기술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핵심적인 기술이라는 거예요. 취업을 할 때도, 연봉 협상을 할 때도, 이직을 할 때도, 내 사업할 때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돌아와서 제가 한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6월에 장비를 갖추고요. 돌아다니면서 뭐 보이는 실외기나 아니면 에어컨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에어컨 가스통 사진도 찍고요. 뭐 몽키나 뭐 이런 거, 뭐 게이지 이런 것도 찍었어요. 그리고 블로그를 개설해서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일정량의 글이 올라가면요, 하나씩 문의가 들어오고 그 문의를 통해서 또 저는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또 현장에 나가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똑같이 사진을 찍고요. 또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고 이거를 반복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다만 제 경우에는 일정 글을 올리고부터는 글쓰기 양을 좀 줄였어요. 왜냐면 제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웬만하면 일정을 안 잡았어요. 마케팅 공부도 해야 됐고요. 또 가을부터 해야 되는 제 사업도 알아봐야 됐고, 또 그거와 관련된 블로그도 써야 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루에 평균 한 5곳에서 7곳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출장비만 받고 이제 뭐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30에서 50만 원 매출은 나오니까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오전에 풀로 일을 하려고 했다면 제가 더 공격적으로 제가 하는 일을 알렸을 거예요. 뭐 당근마켓도 활용하고 블로그도 더 많이 쓰고 뭐 카페나 아니면 뭐 다른 뭐 광고들도 했겠죠. 결과적으로 저는 네이버만 이용했어요. 네이버 블로그죠. 엄청난 매출을 발생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름을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소득을 만들긴 했어요. 제 시간을 충분히 확보도 했고요. 모든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실 할 수 있는 마케팅 플랫폼은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오프라인 영업까지 한다면 완벽하겠죠. 하지만 일반 개인 사업자들은 한계가 있어요.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 스레드, 틱톡, 당근, 카페, 오프라인 영업까지 모두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 가지 가장 강력한 놈, 그 중에서 가성비 좋은 놈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게 네이버 블로그예요. 가장 강력하고 효율 좋은 놈. 물론 업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무조건 네이버 블로그가 1등은 아닐 수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된 영상은 추후에 올리도록 할게요. 이 밖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업종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 사업을 알려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것은 네이버 블로그이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또 공급이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져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즉, 굶어 죽지 않으려면 나를 알리고 또 내 사업을 알리고 하는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아직까진 대한민국에서 네이버 블로그가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제 사업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